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죠. 윤 총장은 작심한 듯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장기 구속된 피의자 말만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대검 국감 직전에 라임 사건의 수사 책임자죠. 박순철 서울 남부지검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윤 총장은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는 박 검사장의 사퇴 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의 국정감사 출석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과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겠죠.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큰 피해를 낸 라임 사태의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하고 싶은 거 멈추지 마. 좋아하는 거 멈추지 마. 관절 내 인생을 멈추지 마. 뉴마스터. 관절에 강력히 흡수되어 염증 스탑. 인생은 논스톱. 관절엔 뉴마스터. 부착해요. 삼형 바이오팜. 배우 손예진이에요. 드라마 속 여자 주인공이 식사하던 그 키친, 남자 주인공이 샤워하던 그 바스, 알고 보면 영림 제품인 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영림이니까 키친 바스도 엄청 예쁜 거 있죠. 영림을 만나면 일상이 드라마가 된다. 영림 키친 바스.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안녕하세요, 이진욱입니다. 누군가에겐 충전이, 누군가에겐 힐링이 필요한 지금, 더욱 새로워진 아메리칸 픽업 트럭 콜로라도와 함께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파워풀한 312 출력, 압도적 공간 활용성, 리얼뉴 콜로라도 출시. 웰컴 투 콜로라도. Chevrolet, find new roads.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BBIG,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타이거 BBIG, K-뉴딜 ETF. 이름은 길어도 핵심 종목들로만 완벽하게 압축된 ETF가 생겼다. 그런 게 어디? 미래 에셋 타이거 ETF.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따끈따끈한 경제 이슈 짚어보는 이인철의 시사경제 함께 하겠고요. 2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김성수의 세상 읽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고용 쇼크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고용 통계는 통계청도 매달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책연구기관 KDI가 지금 코로나19의 이 충격이 고용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예. 핵심 요지가 뭐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9월에만 무려 83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고요. 예. 코로나19가 절정이던 4월에는 무려 108만 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겁니다. 4월은 이제 코로나 첫 확산 때였고 9월은 재확산의 절정기였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어떤 업종이 가장 타격을 받았느냐?
영업 제한 등의 영향으로 역시 대면 서비스 업종입니다.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과 같은 지역의 서비스 업종뿐 아니라 헬스케어, 미용, 여가, 교육, 여행 업종의 일자리가 큰 폭으로 줄었는데요. 이런 기조는 통계청의 고용 동향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 코로나 통금 쇼크로 신규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서 39만 2천여 명 줄었습니다.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고 있는데 누가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느냐? 이 30대 젊은 층의 일자리가 지난달에만 50개가 넘게 사라졌습니다. 50만 개가? 예. 그렇습니다. 50만 개가 넘게 사라졌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지금 이게 뭐 코로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코로나가 다 해결이 된다 그래도 이후에도 역시 일자리 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저하기간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 충격이 서비스 업종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제조업마저 일자리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KDI는 코로나 영향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대략 16만 개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서비스업 일자리도 비슷한 수준으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제조업이 타격을 입게 되면 그 제조업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업 일자리가 함께 준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해법이 도대체 뭐냐? KDI는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가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 산업이 모든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신규 기업들의 활발한 이 시장 진입을 통해서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이 한국형 뉴딜 산업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고용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기적으로는 고용 유지에 힘쓰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 전반적인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인데 참 어렵네요. 일자리 문제만 나오면. 자, 우리 집 얘기를 좀 해보죠. 서울 아파트. 지금 정부가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집값을 좀 잡아보자는 그런 의도인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같이 내놓고 있는데 그런데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30대 영끌이 안타깝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역시 20, 30대는 여전히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30대 거래량은 1,790건, 전체 거래량의 37%를 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연령대별 통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고요. 20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20대도 이제 전체 거래량의 4.3%를 차지하면서 통계 공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30대 이하의 매입 비중을 모두 더하니까 41%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 아파트 지난달에 매수 10건 가운데 4건 이상이 이 30대가 타들였다라는 건데요. 그렇네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도 이렇게 20,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 정부는 지난달 3기 신도시 사정 청약 일정까지 발표하면서 기다려라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전세 시장이 워낙 좀 힘들다 보니까 또 그냥 차라리 사버리자 이런 또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30대 주택 매수 비중은 이렇게 확실히 늘었습니다. 20, 30대 합해서 뭐 한 40% 가까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전체 거래량은 지금 보면 서울 집 그 거래량은 확실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죠, 최근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서울 거래량은 뭐 지난달 통계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점점 이렇게 지난 뭐 6.17 대책, 7.10 대책 지나면서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집값은 좀 잡히고 있다는 보도도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진짜 전세난인 것 같습니다. 전세집을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에서는 24번째 부동산 대책, 이게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 뭐 뾰족한 방법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 전셋집 보기 위해서 줄 서야 하고요. 또 경제수장이 임대차법 때문에 집 못 팔고 전셋집에서는 쫓겨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처럼 전세시장이 불안하자 다음 주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 방안을 담은 현 정부 들어서 24번째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책은 가장 이제 주목을 받는 게 표준 임대료 도입입니다. 표준 임대료 도입이요? 도입, 그렇습니다. 지금 전셋값이 너무 많이 뛰고 있으니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정한 기준 임대료를 법으로 아예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가장 우려됐던 게 임대차법 도입하면서 4년 후, 2+2, 4년 후 신규 전세 제약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데 아예 신규 전월세에도 상한제, 신규 계약까지 상한제를 좀 적용하자. 이런 방안과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2.5%로 낮아졌지만 이것도 추가로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표준 임대료 도입을 골자로 한 여당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발의된 상황인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전세 시장 안정 찾을 때까지는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과연 이제 어떤 대책이 포함될지 이게 신규 공급 없이 수요를 옥죄는 방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 시장이 또 얼마나 먹힐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번에 1년에서 2년으로 늘을 때도 한 5개월 정도는 힘들었다 그러죠? 전세. 그렇습니다. 그건 5개월 정도는 인정을 했죠. 그러나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5개월 이후에도 일기 신도시 공급이 나타날 때까지는 상당 기간 좀 불안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을 세우겠다는 게 이제 표준 임대료제. 그러니까 표준 임대를 정해서 이걸 다 따르라 이런 말 같은데 글쎄요. 이게 임대차 3법 시행될 때도 임대인들 반발이 상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습니다. 표준 임대료제를 한다 그러면 훨씬 더 반발이 심할 것 같은데요. 반발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전에 지금 아직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부터 시행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표준 임대료 도입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6월 이후에 지금은 이제 정부에 보고되지 않은 전월세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소급 적용하기 좀 어려운 걸 감안하게 되면 내년 이제 6월 이후에 전월세 상한제가 동시에 시행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아이고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오늘부터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중단됐던 8대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8대 소비 쿠폰 발행을 재개했습니다. 당초 지난 8월이었죠. 코로나 피해가 컸던 8대 업종, 숙박과 관광, 공연과 전시, 영화, 체육시설, 외식과 농수산물인데요. 활용할 수 있는 소비 쿠폰을 당시에 지급을 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이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까 시행 초기에 잠정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을 온라인으로 예매할 경우 1인당 5장 한도 내에서 최대 3,000원까지 40%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영화 관람권은 28일부터입니다. 온라인 예매 안에서 1인당 6,000원까지 할인 적용이 가능하고 이외에도 공연 티켓의 경우에는 1인당 8,000원까지 깎아주게 되고요. 헬스장과 같은 체육시설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8만 원 이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게 되면 3만 원을 카드사 키시백 형태로 돌려줍니다. 업종별 적게는 3,000원, 많게는 3만 원까지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3차 추경에 반영된 관련 예산이 한 1,700원가량 책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우리 국민 3분의 1 수준 약 1,700만 명에게 할인 혜택을 부여해서 약 1조 원 수준의 이 소비 촉진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이 이제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좀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그렇군요. 이 소비 쿠폰 약간 좀 내용이 복잡하기도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영화관 할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1인당 6,000원씩 할인한다고 하는데
근데 영화 관람료를 좀 올린다는 얘기가 있네요. 일부 극장에서. 맞습니다. CGV에서 영화 관람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CGV에서 지금 가보시면 한 칸 걸러 이제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예. 좌석수 자체가 줄어들었고요. 물론 관람객도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이게 신규 관람의 경우에는 이제 예전처럼 8,000~9,000 원짜리가 거의 없고요. 그렇죠. 10,000원 이상 오른 가격인데 거기에 이제 할인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정부의 지침을 좀 따라서 봐야겠습니다. 예. 10,000원? 한 20% 올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어떻게 또 공교롭게도 시기가 또 이게 많네요. 또 할인 쿠폰 주면서 영화 관람료도 올리는.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해당되시는 분들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실내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되거나 아니면 방문을 좀 꺼리는 분위기가 생기면서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폐업을 하는 헬스장이 많아지고 있죠. 예. 따라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주로 아마 헬스장은 1년 정기권을 끊어놓으면 좀 저렴하다라고 그렇죠. 홍보를 하면서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예. 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거의 2,000건에 육박하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53% 급증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계약 해지와 관련한 피해가 1,850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 건수의 93%. 예. 또 헬스장 측에서 자금난을 이유로 연락을 피하거나 환급을 미룬 경우가 182건.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이라면서 영업을 중단한 사례도 77건에 달했는데 이게 사실 더 이상의 피해를 좀 막을 방법이 많지가 않은데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공공연히 이벤트다, 할인이다 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단기가 아닌 장기 계약을 좀 해왔는데 가급적이면 이제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게 좀 좋고요. 예. 또 하나 장기 계약 시 폐업 등의 만일의 경우 대비해서 이걸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이 제한이 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계약 해지하기보다는 가급적 이제 기간을 좀 연장하는 방법으로 이 관련 자료를 좀 이제 확보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나타났을 경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들 피해 입은 소비자들도 상당히 참 억울하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헬스장 사업자들 사정도 원래는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좀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펀마트. 선생님, 전 보건의료인이 꿈인데 좋은 고등학교 있나요? 잊고 말고 안동의 보건간호 특성화 학교인 예일메디텍 고등학교가 있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는 남녀공학으로 보건간호과 2개 반을 모집한단다. 남들보다 일찍 준비한다면 너의 꿈에 날개를 단 거지. 예일메디텍 고등학교.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함께 만드는 외출 생활 백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뒷자리 1339님. 천리길도 빈틈없는 마스크 착용부터. 아이디 회의왕님. 직급 연차 구별 말고 2 이상은 거리 두자. 저도 하나 준비했어요. 음식은 덜어 먹어야 맛이요. 식기는 따로 써야 맛이다. 어때요? 괜찮았죠? 외출 생활도 안전하게. 우리들의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안전을 지키는 백신 아닐까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5분 40초 지나고 있네요. 김성수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독감 백신에 대한 얘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자, 이 독감 백신. 사실 첫날 그 17세 고교생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에 예. 나왔을 때 놀라긴 했습니다만 어쩌다 왜 한두 명씩은 뭐 백신 이상 반응 이런 거 종종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계속 나오고 오늘도 상당히 많은 수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각까지 그 상황이 어떤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최소 26명이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을 접종한 뒤에 사망했다고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번 주 들어서 만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시작되니까 고령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뒤에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집계를 한 것들을 다 모아봤더니 예. 오늘까지 최소 26명.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이 전날 어제 오후까지 9명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예. 오늘 하루 만에 최소 17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집계가 되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발생한 그 지역이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를 비롯해가지고 인천 연수구, 강원도 춘천, 홍천, 대구 경북 상주, 영주, 경남 창원 창녕, 통영, 또 전남 순천 이렇게 되니까 그야말로 전국 각지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어떤 이게 뭔가 좀 특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도 어떤 특정한 지역이 나오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또 백신 중에서도 만드는 이제 회사가 있잖아요. 제조사가 한 10여 군데 되죠. 예, 지금. 그리고 만드는 방식이 또 크게는 두 개예요. 근데 골고루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특정 회사만도 아니고 만드는 방법도 한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원인을 알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상 독감 백신과 사망은 인과관계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정설이라고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제조한 곳을 보니까 뭐 LG화학부터 해서 녹십자, SK, 뭐 보령, 한국백신 등등 해서 한 10군데가 넘는데 어느 한 곳에서만 만약에 이게 사망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 이제 중단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전국 각지에서 다 나오고 근데 한 가지 보니까 그 17세 학생을 시작으로 해서 보니까 50대 한 명 있고 60대 한 명 있고 근데 나머지는 다 70대 이상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는 건데 자, 근데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불안감 아마 전 국민들 다 드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질병청하고요. 의사협회 반응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대한의사협회가요. 그 독감 관련 모든 국가 예방접종과 일반 예방접종을 최소 일주일간 유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그 의협의 주장은 지금 사망과 독감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밝히는 것이 먼저 아니겠느냐. 그래야 인과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돼야 좀 더 안심하고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그거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질병청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접종을 며칠 연기하면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소 일주일이라고 했고 인과성이 확인되지 일주일 동안 확인되지 않는다면 2주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시기는 11월이에요. 11월부터 이제 11월에서부터 그러니까 11월에 피크를 찍고 12월이 되면서 오히려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11, 12월에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선 백신의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2주가 필요하니까 최소한
10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까지는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이 셋째 주잖아요. 맞아요. 다 맞아야 되네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일주를 더 늦추게 된다면, 그러면 사실상 11월 달에 독감이 막 유행하고 있는 그 최고를 찍을 때에 무방비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퍼센티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독감 예방 접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방률 같은 게 낮다고 해도 왜 전체적으로 이것이 유행을 갖다 막을 수 있는 거냐면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되면 예방률이 개개인한테 좀 낮다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일종의 방어막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속히 막 퍼지는 거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감염되는 걸. 바로 그거예요. 백신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적어도 11월 초까지는 예방접종을 어느 정도 완료를 해야 백신을 전 국민에게 맞추는 그 정책 자체가 효과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많은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효과 없이 한다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지금 이미 정 청장의 입장에서는 현재까지의 사망자 보고가 늘어난 것과 예방 접종과의 관련성이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성 문제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백신 제품에 문제가 많다든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동일한 백신을 갖다 토끼를 통해서 또 실험을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무 기록을 조사한다든지 하나의 또 가능성이 어떤 게 있냐면 코로나19에 이미 무증상으로 감염되어 있었을 경우. 코로나 감염자가 이 백신을 맞고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실제로요. 이전에 신종플루하고 메르스가 유행했을 당시에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사망 신고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8건이 원래는 독감 백신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경우는 전체 통틀어서 딱 한 건 나왔어요. 독감 백신 자체만으로 사망한 경우는 한 건이었다고요? 인과성이 있는 경우가 한 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는 신종플루가 있었을 때 훌쩍 늘어가지고 8건. 그다음에 메르스가 유행했을 때 훌쩍 늘어서 12건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이외의 기간에서는 대부분 한 건에서부터 5건 사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혹시라도 코로나19랑 이제 겹쳐진 중복 감염 상태가 갑작스럽게 만들어질 경우가 있잖아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백신이거든요. 이번 그렇죠.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생백신으로 다 바꿨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에 무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경우 급작스럽게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학계에서 이 부분이 라고 입증된 거 없고요. 그런 가설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이제 자문을 구하겠다. 이러면서 질병관리청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군요. 그러니까 2009년에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 8명이 사망을 했고 접종하고 메르스 유행했을 때는 12명이 사망했던 기록이 있고 올해 이제 코로나가 창궐 했을 때 지금 이 시각까지 26명이니까 이건 정말 잘 근데 봐야 될 그때 신종플루라든가 메르스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걸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율로 따지면 이런 주장들의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추정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확실히 좀 알아봐야 되겠고. 그런데 차라리 그러면 이렇게 사망자가 요 며칠씩 계속 나오니까 그냥 맞지 말고 독감 걸리면 그 치료제도 있으니까 그때 치료제를 복용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근데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한 3,000명 이렇게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백신학회에서도 오늘 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밝혔어요. 지금 이게 백신 접종 사업을 중단하거나 혹은 유보할 수 없는 이유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시기를 놓치게 됐을 경우에 충분한 항체가 형성돼 있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의 방어막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째고 두 번째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절 독감까지 같이 걸리게 됐을 경우 그러면 소아청소년이라든가 고령자,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면역 저하자들 같은 경우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둘은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도 어느 한 바이러스가 면역력을 현저하게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바이러스가 창고를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독감 백신, 그러니까 독감이 사람들을 이제 그 죽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율도 상당히 높거든요. 치사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같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독감을 접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세 번째가 그 지금 현재 그 독감 백신을 맞고 나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간 순에서의 어떤 그 관계는 존재하지만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도 없고 특정 백신 제품에 접종하지 한 것도 없고 아무런 인과관계가 또 사망자를 발현한 증상도 일관적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태에서 백신에 대한 어떤 과다한 그 어떤 공포나 불안을 가중시킬 요소가 오히려 생긴다는 거예요. 중단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일단 중단하는 결과만 딱 볼 것이고 이런 세 가지 이유들 때문에 지속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거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거 정말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일단 당장 몇 명씩 사망자가 나오니까 뭐 이미 맞으신 분들은 지금 보니까 뭐 통계를 보니까 한 1,200만 명, 1,300만 명 정도 이렇게 접종하는 인원이 이미 이제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데 안 맞으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불안하긴 합니다.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 왜 상온 노출된 그 백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이거는 입증이 됐나요? 지금 이제 그 일부 좀 혼돈을 하시거나 또 가짜 뉴스들이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제 상온에 노출돼 가지고 문제가 있는 그런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런 거 전혀 아니고요. 상온에 노출된 것 중에서 혹시라도 정말 문제가 될 만한 거 20만 개 정도가 폐기가 됐죠, 그거는. 그 20만 개도 사실상은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만에 하나 가능성들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폐기를 시켰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그 백신에서 뭐 덩어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백신들 있잖아요. 그럼 뭐 백색 입자가 나왔다. 그런 것들도 효능이나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입자를 있는 백신 등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죽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인과관계가 없는 건데 부풀려져서 지금 보도되는 부분들이 부풀려서 알려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뭐 관계 당국에서 지금 뭐 입증하고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뭐 실험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루 빨리 결과가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우리 지금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면서 차가운 바람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 사이 기온이 빠르게 식으면서 한강 절기 내일 아침에 4도까지 내려가겠고요. 찬바람 불면서 체감온도는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기온이 더 내려갑니다. 안동이 1도, 영양청송이 0도, 의성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계획 세우셨다면 미리 두터운 옷도 꺼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세먼지 얘기가 참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은 괜찮습니다. 미세먼지 36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정상 범위 안에서 공기질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에 일시적으로 먼지가 옮겨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오래 머무르진 않습니다. 찬바람이 먼지를 밀어내기 때문에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아침이 3도, 한낮에는 15도까지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1도 높은 14도, 체감온도 14도, 습도는 87%입니다. 날씨였습니다.